자, 이번 강좌는 1차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부등식은 방정식과 더불어서 대수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더불어서 실생활에서 최적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든가 최소값을, 그 한계값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본형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기본적인 형태의 부등식은 우리가 어떻게 읽고 또 해석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자, A가 B보다 작은 부등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적당한 숫자를 더했을 때, 이렇게 보탰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 뭐 그 숫자가 양이 됐건 음이 됐건 상관없이 항상 그 부동호의 방향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 뺄셈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동호의 방향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적당한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때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양수에 대해서 이 숫자가 A에 곱해지고 또 B에 곱해졌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양수일 때에는 부동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요. 그렇죠? 나눗셈일 때는 어때요? 자, 이걸 지금 이렇게 나눈다.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 나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C분의 1이라는 양수가 양변에 곱해진 걸로 본다라고 치면 그대로 그 부동호의 방향이 유지가 되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만일에 C가 음수더라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데 AC, BC 같은 경우에는 부동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방향에서 임수가 곱해지게 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고 또 나눗셈을 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C분의 1이 곱해진 걸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계산을 할 때 양수로 곱하거나 나누느냐 또는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니까 이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합니다.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응용된 1차 부등식에 대한 해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1차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요거에 대한 해법.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풀어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될 거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때에는 A의 값이 양이냐, 음이냐, 0이냐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만일에 A가 양수더라. A가 양수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요 A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양수 A로 양변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방식 들어가는 거네요. A가 양수니까 X는 A분의 B라고 이렇게 쓰여져야 되겠다. 그렇죠? 자, 반면에 두 번째, 만일에 A가 음수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가 되어지는 경우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X는 A분의 B보다 작다 하고 부동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A가 제로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A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이 부등식은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때에는 좌변이 몽땅 다 0이 되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0이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다. B가, 첫째, B가 만일에 0보다 크다면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 되죠. 이때는 해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만일에 B가 0이 되어지는 경우 어떤가 보세요.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시 없어요. 자, 두 번째, B가 만일에 음수가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B가 음수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항상 성립해요. 항상 성립. 그래서 모든 실수가 바로 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우리가 뭐 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 우리 부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는 불능이다, 부정이다라는 이런 용어는 우리가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부등식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해가 없다, 모든 실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방식에 의해서 1차 부등식의 해를 꾸려 나가는데, 간단한 예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x-1과 3x 플러스 2 사이에 이런 관계에 있으려면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문제. 그럼 현재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에서의 뺄셈, 덧셈, 그리고 a로 나누어야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몽땅 다 총망라된 거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지수끼리 먼저 묶어줘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를 해주게 되면 a-3의 x. 그 다음 여기 또 마이너스 1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3. 그래서 부등호 방향 변동 없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꼴이 어디 갔어요? 이런 꼴이 되어지는 거네요. 이런 꼴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 또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3보다 클 때, 즉 a-3이 3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a가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분류를 해놓으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a가 3보다 크면 이건 양수입니다. 양수로 양변을 나눌 거니까 x는 a-3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간단하게. 그렇죠? 그럼 a가 3보다 작다. 즉 a-3이 음수예요. 그러면 음수로 양변을 나누는 거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a가 3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좌변이 0이 돼버려요. 0, x, 3, 즉 0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아까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경우는 해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1차 부등식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는 어떻게 구해나갈 것이냐. 이른바 연립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연립부등식. 1차 부등식이 2개 이상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해법은 얘를 그대로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이제 공통부분에 대한 체크만 우리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4x-3이 3x보다 작다 하고 2-x가 5x-4보다 작다. 자, 이런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통해서 x의 범위를 한번 좀 구해봐라 하는 문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1차 부등식들을 각자 먼저 계산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를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x,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지금 계산을 해주게 되면 넘어오니까 6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공통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체크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귀찮다기보다는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x축 위에다가 표기를 해서 얘기를 꾸려나가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가 3 이하다. 그러면 3은 포함하지 않고 그 아래쪽 모두 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얘를 만족하는 것은 1 이상이다. 1이 여기에 있고 그거보다 큰 쪽 전부 다. 그러면 눈에 보이네요. 자, 여기가 바로 공통 부분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그래서 그 공통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x는 1 이상 3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연립부등식을 풀어나갈 때는 각자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체크를 한 다음 그 범위에 대한 공통 부분을
수직선상에서 표기를 해서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예문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3-x가 4 이상이 돼요. 이런 부등식 하나. 그 다음에 5x-1이 x 플러스 1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만족하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요걸 만족하는 x는, 자, 여기에서 먼저 얘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x가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x가 4x에 12니까 3 이상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 얘네들을 직선 위에다 표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쪽 전부 다. 여기는 3 이상이다. 여기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공통 부분을 체크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통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는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1차 부등식 하나에서도 나오지만 연립부등식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3x-1보다 x 플러스 7이 크고 다시 그보다 4x 플러스 10이 더 크대요.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우리가 본 이런 형태하고는 구조가 또 다르죠? 그런데 잘 보면 부등식에 두 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어요. 물론 얘하고 얘에 의한 부등식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얘하고 얘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읽어 나가는 거는 여기서는 가당치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서 자, 3x-1과 x 플러스 7을 만족하는, 그리고 x 플러스 7과 4x 플러스 10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각각 우리가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하고 얘를 지금 묶어주니까 2x가 8보다 작다니까 4보다 작다. 이런 거 지금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x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3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보다 크다. 그 다음 여기에 4가 있는데 그보다 작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영역 표시를 우리가 체크를 잘 해야만 영역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다. 됐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만일에 얘하고 얘하고를 가지고서 뭐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 얘보다 훨씬 더 큰 범위가 만들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뭐 공통 범위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공통 범위는 이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연립부등식 별거 없죠? 쉽습니다. 기본적인 1차 부등식만 해결할 줄 알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가 2번이 아니라 3번이었네요. 3번. 자, 이번에는 4번.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해결을 해 나가다가 보면, 읽어 나가다가 보면 식 전체에 대한 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을 통째로 연산을 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부등식의 사칙 연산. 자, 사칙 연산이 뭐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개에 대해서 부등식을 통째로 읽어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x라고 하는 수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라고 합시다. 그 다음 y라는 숫자는 c부터 d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랬을 때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x 마이너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다음, 세 번째, 두 수를 곱한 x, y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네 번째, 두 수의 나눗셈 y분의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의 한계가 a부터 b까지고 y의 한계가 c부터 d까지예요.
그럼 두 수를 보탰을 때 큰 쪽의 한계는 얘가 가장 큰 값, 얘도 가장 큰 값.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합에 대한 큰 수는 B와 D의 합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만일에 가장 작은 범위는 어떻게 될까? 가장 작고 가장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C를 그대로 보태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뺄셈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뺄셈일 때는 가장 클 때 가장 작으면 가장 큰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값 B, 가장 작은 값 C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작은 쪽은 가장 작을 때 가장 크면 돼요. 그럼 가장 작은 값 A에서 가장 큰 값 D를 빼주면 되겠네.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덧셈일 때에는 그대로 요대로 값들을 보태가지고서 계산을 해주네요. 요대로. 그쵸? 근데 뺄셈일 때는 어때요? 뺄셈일 때는 B에서 C를 뺐고 A에서 D를 뺐어요. 그러니까 뺄셈일 때는 요렇게 오네요. 뺄셈일 때 요렇게. 뺄셈일 때 요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덧셈일 때는 그대로 내려오고 뺄셈일 때는 이렇게 X 형태로 계산을 해서 묻어 나오네요. 그럼 곱셈일 때는 어떻게 될까? 곱셈일 때 또 한번 보세요. 곱셈일 때는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가장 클 때 가장 큰 수가 곱해진 게 제일 큰 값이에요.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 B, D. 이렇게 되어지네요.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 뺄셈일 때에는, 곱셈일 때 작은 값,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이면 가장 작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A하고 C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그래 놓고 보니까 곱셈일 때하고 덧셈일 때는 바로 위에서 아래로 그냥 더하거나 곱해버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의 경우 한번 보세요. 이거에 대한 큰 쪽의 한계값은 얘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은 값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렇게 되어지네요. C분의 B. 이렇게. 그 다음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B가 아니고 X가 가장 작을 때죠. 가장 작고 Y가 가장 클 때 D.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하고 얘가 또 같은 구조예요. 그렇죠? B와 C, A와 D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눗셈이나 뺄셈을 할 때에는 이렇게 X자 형태로 곱해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의문을 가져? 덧셈이나 뺄셈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는 각자의 숫자가 음수가 되어져 버리는 상황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부등식의 구조가 성립이 안 되겠죠. 또 어떤 숫자가 0이 되어지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사칙 연산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양수일대로 제한을 합니다. 양수일대로. 물론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반드시 양수라는 제한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칙 연산을 얘기할 때는 각각의 숫자들이 양수라는 범위 내에서 한정을 하고 그걸로 계산을 합니다. 됐지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구조적인 형태를 잘 봐두세요. 덧셈, 곱셈일 때는 그대로 아래로 곱해주면 되는 거고 더하거나 뺄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는 이렇게 X자 형태로 곱해가지고서 체크를 한다.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 또 하나 보고 가야 되겠죠. 우리 A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요. 이거 지금 만만치 않네요. 분명히 양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수일 때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B-1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랍니다. 우리는 이 부등식으로부터 2A-3B의 범위를 한번 좀 구해보고 싶어요. 범위를.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2a를 만들고 3b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a의 범위 구하고 b의 범위 구해줘야 되겠죠. 자,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의 범위는 여기서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얘로부터 2a를 만드니까 2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의 범위 체크해 보세요. 자, b의 범위는 넘어가니까 4,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3b의 범위는 3이 곱해지게 되면 12, 여기에 3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죠? 자, 아까 우리 얘기하기를 곱셈과 나눗셈일 때만 양수로 한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덧셈이나 뺄셈일 때는 그대로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 자, 이거 두 개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쭉 빼주면 2a-3b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요렇게 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6이 되어지는 거고, 반대 아래쪽의 한계값은 요렇게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요렇게 되어지겠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는 x란다. 2a-3b의 범위는 요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부등식 형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연립부등식하고 또 사칙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가게 될 부등식의 기반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고, 특히 x, y에 대한 제한 변형 체크 잘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